박시동 평론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박시동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잠재 성장률. 네네. 우리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는 네. 잠재 성장률 또 추락을 했는데 이 보수 경제신문조차 예. 한국 경제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는가 네. 이런 제목을 달던데요. 맞습니다. 모처럼 보수 경제신문이 진실을 양심이 있으면 뭐 숫자 가지고는 거짓말 못 하니까요. 요즘 양심의 난터를 브라이질 위한 왁싱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 보수 경제신문들이. 예. 네, 일단 오늘 소식 어차피 성장률 얘기하는 거니까 잠깐 네. 말씀드리면 오늘은 진짜 성장률 발표가 나왔어요. 아침에. 그래요? 3분기 네. 우리나라 진짜 성장률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잠깐만 일단 뭐 한 1, 2분만 말씀드리면 네. 0.1 전분기 대비 0.1이 나왔습니다. 0.1. 야. 근데 시장에서는 0.5를 전망했어요. 한국인의 정부는 다 0.5 성장할 것이다. 전분기에 비해서. 왜냐하면 전분기가 마이너스였어요. 분기 역성장했습니다. 역성장을 했어요. 역성장이란 게 뭡니까?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IMF 때 한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빼고는 없죠. 그러니까 재산이 100만 원인데 이번 분기 얼마 늘었어? 그럼 105만 원이요. 이렇게 5% 늘었구나. 이게 재산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95만 원입니다. 줄었다는 얘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이. 예. 지난 분기에 역성장을 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회하려면 적어도 그리고 전분기 대비니까 전분기가 성적이 형편없으니까 대충 해도 올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0.1이 나왔거든요. 전망치가 0.5였는데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예상한 컨센서스가 0.4였어요.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걸. 예, 너무나 사실 이 갭이 큰 거죠. 0.34 차이니까 예상치에 비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는 셈이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실제 성적표가 최악으로 나왔다. 그래서 요거를 반영한 연간 성적표로 환산을 하면 연간 목표는 우리가 지금 2.4로 일단 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좋은 것도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작년에 최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2.4 성장한다는 거는 2.4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좋은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3분기 수치 또 2분기 역성장한 걸 반영해 봤을 때 4분기까지의 추정을 해서 연간으로 돌려보면 무조건 목표 달성 100% 힘들다. 이런 거예요? 이번에 0.1% 늘었다면은 지난번 95만 원 기준으로 0.1%입니까? 그러니까 전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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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분기가 그 전분기보다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0.1 늘었다는 거는 뭐 한 게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손 쓰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실제 성적표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이제 주제를 넘겨드리면 그건 이제 실제 성적표고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메인으로 잡은 거는 잠재 성장률이에요. 잠재 성장률. 이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쉽게 말씀드리지 않고 대놓고 어렵게 말씀하셔도 돼요. 쉽게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 자본, 생산 요소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이론상 너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성장치 단 부작용 없이 부작용이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물가가 팍팍 올라간다든지 뭔가 이런 부작용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바해서 성장하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때려 넣어서 성장할 수 있는 너의 능력치. 요걸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야, 너가 IQ가 이 정도 되고 우리 환경이 이 정도 되는데 너 정도면 반에서 5등은 할 수 있잖아. 이런 거죠. 네가 핸드폰 끊고 자습 열심히 하고 하면 너 정도면 이 정도 할 수 있어. 여기에 잠재 성장률인데 여기서 더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과외해야 되고, 족보 갖다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오버하게 되면 이제 성적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부작용이 나는 거죠. 그거 이제 거기에 물가 상승이죠. 잠이 안 오는 약을 먹고.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너의 능력치. 요게 이제 잠재 성장률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우리 잠재 성장률은 어땠나 우리나라가 개발 한참 할 때는 막 15%도 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2.4대였는데 이게 이제 계속 낮아지면서 그래서 얼마가 됐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2.0이 됐다는 겁니다. 2.0.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2.0이 됐는데 이거 누가 발표한 건가 하면은 OECD가 발표한 거예요. OECD.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 좀 하여튼. 한국은행이 작년 말에 전망한 내년도치의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이미 1.7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이미 1.7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OECD가
그나마 내고 있는 수치가 2.0이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0에서 이제 하나만 더 떨어지면 네. 전 세계에서 모든 전망치가 다 1점대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의미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보나 한국 경제 너네들 앞으로 잠재력 이제 2.0이야. 힘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잠재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노동은 가르치고 인구 이렇게 읽으시면 편하죠. 예, 노동력, 인구. 그다음에 자본. 네. 나머지가 이제 생산 요소의 어떤 생산성. 요거를 짬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왜 우리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나? 일단은 그래서 지금 그 보수 언론들이 이 기사를 요걸로 퉁치고 있어요. 뭐냐? 노동 관련해서 점수가 낮은 이유는 저출생 때문이야. 지금 역대급 저출생 구간 아니냐. 뭐 0.7이 깨졌네 어쩌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어제 오는 일도 아니잖아라고 해서 마치 저출생 문제 때문에 노동 점수가 낮게 나왔고 그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낮게 나왔다. 요 도식만 딱 보도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심각하긴 한데 마치 이 정부가 뭐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성장률 잠재력을 갉아먹은 건 아니잖아. 늘 오던 저출생 약간 구조적이면서 패턴화된 건데 왜 윤석열 탓을 하려고 그래? 라고 해서 여기서 자르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출생 문제가 윤석열 때부터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그 전 정부에 비해서 너무나 현저하게 지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자르면서 인구 문제로 딱 끊어지는 게 보수지의 핵심인데 저는 그 뒷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그럼 한 게 뭐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 만한 거죠. 저출생위원장 대통령이고 그 이제 직속으로 부위원장 했던 그 뭐 나경원 뭐 대표 나온다고 막 고문해가지고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저출생위원회를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이런 일을 했고 저출생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나팔만 크게 불렀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요.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구 노동 부분 빼고 나머지가 뭐냐? 자본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정부 들어서 그냥 진짜 이 정부를 깔려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해외 나가서 미국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 현대차가 수십조 수백조의 공장을 지을 겁니다 라고 가서 마치 지가 투자하고 온 것처럼 선물해주고 사인하고 노래 부르고 만찬 받고 돌아왔죠. 영국 가서 영국의 사회간접자본에 우리가 투자한다고 그러고 손 들고 왔죠. 가는 나라마다 국제 원조 더 늘려준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녔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에 비례해서 또는 그에 적어도 어느 정도 필적할 만한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소식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즉 우리가 노동 관련해서 점수를 크게 잃는 대신에 그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00명 이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너네 인구 몇 명이야? 그럼 100명. 그중에 청년 몇 명이야?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몇 명이야? 그럼 60명. 그러면 60명이 월급 100만 원 받으면 그 정도의 경제는 너희들이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인구가 지금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40이야. 그럼 월급 100만 원 곱하면 아까보다도 한국의 돈은 많이 줄어들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구가 줄더라도 그거 말고 한국으로 자본이 몰려들고 있네. 한국으로 설비 투자가 몰려들고 있네. 그러면 인구 곱하기에서 만들어내는 경제의 성과 말고 자본 있는 성과로 그걸 커버하면 되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 뭐 수백조씩 지원하고 우리 자본이나 설비가 수입 유출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 쪽으로 들어온 자본 유치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 전쟁 위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모레 파병하네, 전쟁하네,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네, 어쩌네 뭐 이러고 앉아있고. 게다가 또 이 주식시장은 들어오지 마라. 여기는 영부인부터 주가 조작하는 나라인데 들어와서 무슨 이득을 본다고 나가. 니들이 아무리 투자해도 조작 앞에 맥모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시장은 엉망진창. 솔직히 말하면 야바이 시장이 돼 있고 믿고 투자할 만한 어떤 활동은 전혀 없고 그러니 자본 유입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구가 준 것만큼 자본으로 커버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커버를 할 수 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그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과 곱하기 임금 이런 걸 곱해서 나온 숫자만큼 경제력이 줄었다. 그러면요 자본 유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로 커버하면 되는데 그거 역시도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요거는 윤석열 정부의 확실한 미스테이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이 부분도 주목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마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보수 경제지나 일각에서 늘 하는 얘기 단골처럼 나오는 얘기가 몇 개 있어요. 네. 요것도 가짜뉴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미국 가가지고 방미하면서 성과라고 가져왔을 때 그때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투자 유치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앞으로 몇 년간 몇 조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발표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그게 마치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네. 근데 돌아보면 그거는 이미 넷플릭스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하기 전에 원래 갖고 있던 투자 계획을 재탕한 건데 재탕한 거를 더해서 만약에 그때 제가 수치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때 뭐 앞으로 향후 4년간 뭐 4.5조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방미 현장에서 발표한 건 뭐냐면 4.3조예요. 뭐냐 원래 평소에 갖고 있던 투자 계획보다 축소 발표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게 방미 성과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회장을 만나면서 쇼를 같이 그 쇼 테이블에 초대해가지고 예. 네? 상석에 앉히면서 쇼까지 한 거 아닙니까? 아유 아니 천하의 넷플릭스가 말이죠. 네. 일국의 대통령 보고 투자합니까? 그렇죠. 그 한국의 이런 그 컨텐츠 제작 환경이라든지 그 실력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지 그걸 지 성과로 그러니까요. 포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명구스러운 일입니까? 쪽팔리지도 않나 봐요. 그다음에 또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GM이 새로운 공장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그 작년도에 발표한 자체 계획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성과가 없는 거죠. 또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코닝이 투자하기로 했다. 근데 그거 아직 실질적인 발표가 나오고 있지도 않고요. 코닝은 옛날에 삼성 코닝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삼성 관련해서 지분이 많습니다. 삼성이. 아 그래요? 예, 삼성 합작사가 삼성 코닝이었어요. 삼성 계열사였는데 삼성이 일대 주주를 지분을 뺐어요. 그래서 코닝으로 바뀐 거라 사실은 야 이거 발표 좀 해줘.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면 그냥 발표해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정부 우리가 왜 외자 유치를 안 했습니까? 이 정도라도 했는데 라고 하는 게 다 거짓말이거나 실수가 없거나 뻥이거나 라는 얘기고 그때 해상풍력이니 뭐 수소니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투자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 뭡니까? SK 계열사예요. 해외 투자사 투자 지분 들어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 보고 성과 만들어내라고 탈탈 털어가지고 언론 발표용 성과만 어거지로 만든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에너지업 관련한 투자는 이미 이재명 대표 김동연 지사 때 경기도가 했던 성과를 또 정부 성과로 탈바꿈하기도 하는 등 이 정부가 낸 성과는 다 거짓말이거나 알고 보면 이미 있던 거에 재탕이거나 엉망진창이거나 내용도 없는 거거나 이런 거고 심지어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외국 자본이 많이 투자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일본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일본 업체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 이게 뭡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만든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업체를 입주시키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 2차 3차 벤더나 반도체 협력 업체들이 왜 우리가 거기서 삼성이나 SK 밑에서 같이 생태계를 구성해야 되는데 일본 업체한테 그 땅을 주느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 야. 그러니까 이 자본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니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볼게요. 노동 그다음에 자본 그다음에 뭐냐 생산성이에요. 네.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 개선. 아까도 얘기한 것지만 그래 생산 인구가 줄었어? 그럼 경제력이 줄겠네. 근데 그거 준 걸로 자본으로 커버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도 못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100사람이 만들던 거를 기술 개발해가지고 한 사람이 만들어서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면 또 그 경제력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성도 자본에 들어가는 점수에 들어가는데 이 정부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작년에 R&D 예산 작살내가지고 그 수많은 프로젝트들 다 지금 다 스탑시키고 다 날려먹고 인력들 다 해외 유출돼가지고 기술 개발이 끝난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거 아세요? 첨단 기술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기술 인력들 순유출국 세계 3위입니다. 그러니 아까 얘기한 총요소 생산성에 점수가 좋게 나오겠냐고요. 아, 이런 인식을 하고 있나 봐요. 야, 이 조선 놈들이 뭐 애국심이 있을 텐데 외국 나가서 외국을 위해서 일하겠니? 네. 이 사고에 아직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R&D 예산 줄여도 지들이 어디 가겠어? 네. 이발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R&D 예산 줄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줄이는 거야? 국가의 사실은 미래 먹거리고 그렇지. 경쟁력이 근본이고 우리가 사실은 그런 비유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도 심을 씨나라고 먹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게 국가 R&D 예산인데 그 기술 개발로 한국이 먹고 사는 건데 이걸 지금 왜 줄인 거야? 라고 했더니 정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학기술계에 카르텔이 있다. 그래서 줄인다 이랬잖아요. 네.
카르텔 지금 나온 거 있나요? 도대체 뭐 그 예산을 해먹은 카르텔 누구 감옥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비리 드러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R&D 예산만 작살내서 고급 인력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느냐. 특히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중국, 미국, 심지어는 뭐 인도 이런 데 유럽까지 프랑스까지 이런 식으로 고급 인력들이 다 유출돼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기술 순유출, 인재 유출국 세계 3위인데 2위가 어딘지 아세요? 2위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출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미국으로 가요. 왜냐?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점령.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뭔지 아시죠? 그 시장에 가서 그 세계의 자본 그 머리 위에 이스라엘이 그럼요. 유대 자본이고 그 라인 때문에 거기 가서 성공해서 또 그 지배력을 확보하고 본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제끼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고급 인재 유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고 R&D에서는 작살난 게 우리나라가 됐고 수많은 프로젝트가 다 지금 없어졌고 심지어는 슈퍼컴퓨터가 전기세가 없어가지고 꺼지는 나라 아닙니까? 작년에 컴퓨터 예산 전기세까지 깎아가지고. 그러니 방금 얘기한 생산성 향상 요소나 기술 진보 점수에서 점수가 나오겠냐고요. 이게 이런 음모론이 있어요. 윤석열이가 일본하고 연결돼 있어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그러니까요. 작정을 하고 막 군데 요소 다 지금 망조가 들게 만들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저는 썰이라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인가요? 왜 이해가 안 될 때 생각 다시 해보면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적화 야욕을 품은 간첩이 일본에서 와서 대통령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는 이제 지속적으로 한국을 아예 일어서지 못하게 모든 분야에서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정책을 거꾸로 생각해보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 마무리만 지을게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기술, 생산성 요소, 자본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드디어 우리 스스로도 1점대로 전망했고 이제 남은 거는 유일하게 OECD였는데 걔네도 2.0으로 턱걸이했는데 앞으로 내려갈 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끝이 않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권 바꿔서 뭐 우리가 다시 해결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요. 방금 우리 목사 비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지도 걱정하는 게 뭐냐. 이게 한 번 떨어지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요?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수의 전망치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5년 뒤 2030년에 들어가면은요. 드디어 0점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60년 잠재 성장률. 그리고 그게 점점 낮아져서 미끄럼틀을 세게 탑니다. 조금 타는 게 아니고 세게 타요. 그래서 극단적인 전망은 2050년 후반대에 들어가면은요. 마이너스에 수렴한다.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잘 살던 필리핀이 지금처럼 된다는 거고 옛날에 아르헨티나 부국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기름도 나오니까. 그럼요. 지금 아르헨티나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 어마어마하고 이상한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뭐 개혁한다고 그러고 뭐 해도 좌충우돌 해도 되지도 않아요. 세계 최악입니다. 즉 실제로 이제 해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왜 이 뉴스 첫 번째로 가져왔냐면 너무 공포스러운 뉴스예요. 지금까지 우리 PD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또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국가가 성장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재 성장률이 이제 1점대에 들어가고 사실상 0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멈추는 나라입니다. 즉 성장이 없는 세대를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불황의 깊은 터널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성장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IMF 같은 상황을 연상하면 됩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얘기예요. 참 생각해보면 옛날에 지금 아파트들 보고 지금 아르헨티나의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옛날에 있잖아.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있었어. 옛날에 24시간 가로등이 불이 들어왔단다. 지금은 안 그래요. 아르헨티나. 아파트에 전기를 못 돌려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없는 아파트도 많고. 설마 고층 아파트도 없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애증하는 아파트, 서민 아파트 이런 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돌질 않아요. 밤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거리 곳곳에. 그러면서 치안도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이 이랬었었지. 이런 시대를 추억하는 그런 암울한 유지조차가 어려운 그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나왔다. 아니, 잠재 성장률 성적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좀 떨어졌나 보다.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상당히 심각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심각한 결론이 왔고 이렇게 국가 성장률을 잠재력을 깎아먹는 포텐셜을 깎아먹는 정보가 들어와서 이제는
완전 일어설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그 최악의 성적표가 이제 마지막 남은 2.0이 하나 나왔다. 이제 떨어질 일을 앞으로 여러분은 목격하시게 될 것이며 한국 경제의 최고 성적표가 겨우 현상 유지에 불과한 그런 저성장이 고착되는 나라로 간다라는 경고장이 외국으로부터 날라왔다. 이것만으로도 윤석열을 날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럼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무서운 뉴스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맞습니다. 네. 최소한 엘리베이터는 돌아갈 수 있는 나라를 그럼요. 수호하기 위해서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